전기 방식의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번째 기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전기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장시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 방식 상태에서 최소 850mV의 네거티브 전위, 850mV의 네거티브 분극 전위, 마지막 세 번째가 100mV의 음극 분극입니다. 첫 번째, 전기 방식을 했을 때 최소 850mV의 네거티브 전위, 즉 전기 방식 상태에서 마이너스 850mV보다 더 네거티브한 전위입니다. 마이너스 900이나 마이너스 1000mV 이런 전위 값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뒤에 나오는 볼테지 드랍, 즉 IR 드롭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소개한 사례는 너무 IR 드롭이 커서 오히려 판단하기는 쉬웠습니다. 현장에서 측정을 하다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경험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뭔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현장에 적용을 해봤는데 현장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책에서도 어떠한 숫자를 명확하게 집어주지 않고 IR 드롭을 고려하라는 식으로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그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인스턴트 오프 전위를 측정하라는 거죠. 850mV의 네거티브 분극 전위라는 말은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한 인스턴트 오프 전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비교적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기준의 한계는 외부전원법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외부전원법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희생양극법을 했었고 중간중간에 마그네슘이 매설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인스턴트 오프 전위가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1번 기준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100mV 분극 기준입니다. 제가 예전의 강의에서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3번 기준은 네이스 자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스 CP3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CP3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CP3는 현장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mV 분극 기준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기준인데 현장 실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현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챕터 2에 있는 내용입니다. 폴라리제이션 쉬프트 크라이티어리언 가로하고 100mV라고 되어 있는데 100mV 분극 변화 기준입니다.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구조물 표면과 전해지가 접촉하는 안정적인 기준 전극 사이에서 최소 100mV의 음극 분극. 전위 측정의 원칙은 구조물과 전해질의 경계면에서 측정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조금 첨가해서 스테이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안정적인 기준 전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황산동 기준 전극이면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기준 전극 자체가 전위가 변하면 안 되니까 강조를 한 거고요. 이 100mV 분극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분극의 형성과 소멸, 분극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 차이를 100mV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보시면 분극 변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는 코로존 셀이 음극 제어 하에 작동한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코로존 셀, 부식전지죠. 부식전지가 음극 제어 하에 작동한다. 좀 어렵죠? 부식전지가 뭔지는 부식가 방식 1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질 안에 금속이 있을 때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전위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전위 차이로 인해서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위 차이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부식전지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오퍼레이팅에 해당하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작동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부식전지가 작동한다는 말의 의미는 금속 표면의 전위 차이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부식전지로의 역할을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식전지가 작동할 때에는 음극제어하에 작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부식전지가 있으면 왼쪽이 양극, 에노드이고 오른쪽이 음극, 캐소드죠. 어디가 에노드이고 어디가 캐소드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식전지를 컨트롤하는 핵심 부분은 캐소드라는 겁니다. 좀 쉽게 풀어보면 이 금속에서는 양극부인 마이너스 700mV 쪽이 부식을 하죠. 이 양극부가 부식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음극부의 전위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금속의 가장 포지티브한 부분인 캐소드의 전위에 따라서 이 금속이 얼만큼 부식을 할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양극부가 마이너스 700mV라고 했을 때 음극부가 마이너스 600mV일 때보다 마이너스 500mV일 때 부식을 더 많이 하겠죠. 또 마이너스 400mV라면 더 부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음극부의 전위에 따라서 이 금속의 부식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또한 구조물에서 가장 액티브한 에노드의 개회로 전위와 구조물의 자연 전위와의 차이가 100mV 이하라고 가정한다. 이 그림에서 구조물이 가장 액티브한 에노드 부분은 마이너스 700mV인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금속의 자연 전위는 마이너스 500mV입니다. 여기서는 200mV 차이가 나지만 이 차이가 100mV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최대로 이렇게 100mV만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한 건데 여기서 실제 현장과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00mV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일단 이 이론의 근거는 100mV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그런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따라서 구조물이 외부에 있는 전류원으로부터 최소 100mV 음극 분극을 하면 구조물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는 전위 차이가 없어지고 부식이 멈추게 된다. 전기 방식의 원리가 그 구조물에서 가장 네거티브한 전위까지 모든 부분의 전위를 만들어주면 부식을 하지 않는다였죠. 마이너스 850mV라는 방식 기준은 가장 네거티브한 자연 전위가 마이너스 850mV라는 전제 하에 매우 보수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었고요. 이 내용은 전기 방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부식과 방식 3강에서 여기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한 철의 자연 전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마이너스 850,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1000mV라는 전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전위가 측정되었다는 것은 방식 전류를 받아서 만들어진 방식 전위인 거죠. 결국 철 표면 전체가 방식이 되려면 철이 자연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이너스 전위, 즉 마이너스 850mV를 기준으로 이 전위보다 최소한 같게 만들거나 더 네거티브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850이 가장 네거티브한 자연전위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가장 네거티브한 전위는 마이너스 850mV라는 건 밝혀진 사실이죠. 그런데 가장 네거티브한 부분, 가장 활성양극 부의 전위가 마이너스 700이라면 마이너스 700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00mV인 부분이 마이너스 700mV만 되면 되는 겁니다. 방식의 원리가 그 금속의 가장 네거티브한 양극 부의 전위로 만들어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700mV가 가장 네거티브한 전위를 갖는 부분이라는 게 확인만 된다면 마이너스 700mV까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굳이 마이너스 850mV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850mV 기준의 원리와 같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0mV 분극 기준의 전제는 자연 상태에서 양극부와 음극부의 전위 차이가 100mV 이상 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만들어진 기준인 거죠. 이 부분이 실제 현장과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기준이 현장을 모르고 만든 잘못된 기준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유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100mV 분극 기준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잉의 실험 연구는 100mV 분극 변화 기준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파이프라인의 방식에 필요한 전위 변화 또는 분극은 항상 0.1V 미만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잉이 많은 실험을 한 결과 자연전위에서 0.1V, 100mV죠. 100mV만 분극을 시키면 충분히 방식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양극부와 음극부의 전위 차이가 100mV 이상 나지 않는 게 맞다면 100mV 분극만 시켜도 충분히 방식이 됩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들도 여러 실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100mV 분극 기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mV 분극 기준은 다양한 토양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타당하고 적용 가능한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좀 오래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 참고문헌 번호가 있는데 32번부터 34번까지 있죠. 이걸 보니까 32번 스콧 유잉이 이 연구를 발표한 게 1951년이에요. 다른 학자들도 1975년, 1984년 이렇죠. 짧게는 40년에서 70년이 지난 연구 결과인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부식 환경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부식을 하지 않는 환경이었을 거라는 거죠. 직류전철도 있기는 했겠지만 거의 없었을 거고요. 지하배관도 많지 않아서 서로 간섭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CIPS를 해보면 몇 킬로미터 사이에는 전위 변화가 거의 없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기준은 요즘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다른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